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퀴즈 어렵나요? 9월부터는요, 꼭 바쁠 때면 울리는 금융사, 보험사 영업전화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걸지 말라, 이런 영어를 직역을 한 건데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do not call 서비스. 2번, 모닝 콜 서비스. 3번, 콜렉트 콜 서비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요. 경제신간과 뮤지컬 덕혜옹주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정답은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 또 문자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3, 4부는요. 주목할 만한 경제인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화제의 경제인물 포커스가 마련이 돼 있는데요. 첫 주인공, 게임업계의 대부, 남궁훈 게이민재단 이사장입니다. 한 게임 창립 멤버고요. 스마트폰 게임의 열풍을 몰고 온 주인공인데 게임업계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 또 게임 중독과 규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살아줘.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박민경은 프로비야.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항공 선수 로페스로 단독 찬스를 맞습니다. 네, 바로 슈터나요 슛! 골이에요! 브라질까지 환상적인 슛이네요. 대한항공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화제의 경제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게임업계의 대부입니다. 남궁훈 게이민재단 이사장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바로 옆에 있네요. 네, 바로 옆에 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CJ E&M에 네, 계셨었고요. 네. 예, 위메이드에 계셨고 지금은 게이민재단 이사장으로 하신 지 지금 6개월 정도. 네, 설립한 지 한 됐죠? 6개월 됐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제가 재단을 시작할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비영리 단체니까 조금 사업할 때보다는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이 본인 성격도 그렇고 네. 하다 보니까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게이밍 재단에서 많은 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힘내라 게임인상이라던가 뭐 이런 게임 업계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바탕이 되는 네. 그런 재단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격이 그렇다 보니라는 것은 가만히 못 계시는 거죠. 네. 뭔가 계속 좀 하시고. 성격도 급하고. 네. 예. 그렇네요. 근데 게임인 재단이라고 할 때 이게 인자가 이렇게 명함에 보면은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그 인이 상징하는 것과 의미하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옆에 있는 이제 전 직장인 네. CJ E&M을 다닐 때 이제 CJ E&M에는 그 부서가 이제 게임, 영화, 음악, 방송 부서가 같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화 쪽 분들이랑 같이 이제 저녁을 할 자리가 있었는데 영화 쪽 분께서 우리 영화인들은 하면서 네. 이제 서두를 꺼내시는데 한면으로는 그 자부심이 부럽기도 하고 또 왜 우리 게임 업계는 저런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네. 워딩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생각이 이제 들어서 저도 이제 게임인이라는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용어로서 어떤 네. 비영리 법인을 만드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게이민이라고 요즘에는 좀 말하잖아요. 서로를 지칭할 때. 예. 아무래도 재단이 들어서면서 조금씩 더 언급이 더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재단 설립하실 때 조금 놀라긴 했어요. 이게 수건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그 업계에서 종횡무진하시고 경영을 또 잘하시고 하기 때문에 재단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빨리 하실 줄 몰랐어요. 네. 저도 사실 언젠가는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네. 나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시점에 대해서 언제가 이제 적절한 시점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네. 뭐 어떤 분들은 은퇴 시점에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분도 계셨는데 또 은퇴 시점이 되면 좀 더 재산 규모도 커질 가능성도 높고 좀 더 큰 규모로 또 사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나름도 의미가 있지만 이 게임 쪽 산업에서는 그 스피드가 또 중요하고 좀 열정적으로 이 재단 사업을 마치 어떤 주식회사를 운영하듯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해보는 것도 또 나름의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 회사를 그만두면서 바로 또 이제 딴 회사를 가면 이제 경쟁사를 가는 거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이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재단이 지금 타이밍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에 좀 편협된 그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해 보고자 게임 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도움이 돼보고자 게이밍 재단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도전적인 정신을 잘 드러내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냥 40 초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단이라는 게 보통 보면은 이제 좀 은퇴 시점에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격대로 여기서도 뭔가를 벌여서 게이민들을 모으고 독려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상당히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게임 업계에 처음부터 게임 업계에 계셨나요? 게임 업계 오래 계신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저 첫 직장은 이제 삼성 SDS에서 PC통신 유니텔 사업부에서 이제 PC통신 쪽 일을 했었고요. 거기 삼성 SDS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IMF 때 이제 명예퇴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제 명예퇴직하면 또 퇴직금도 좀 더 주고. 그렇죠. 보통 몇 개월치 더 주잖아요. 그래서 사업 자금도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이제 퇴사를 하고 한게임이라는 회사를 그때 유니텔에 있던 선배분이랑 이제 같이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김범수 의장 아니세요? 네, 지금 카카오톡 이사의 의장님이신 김범수 의장님. 그렇죠. 제가 그때 뵀던 분들은 지금 다 거물이 되어 있으셔가지고 제가 감히 범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영학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은 이런 과학 쪽 이과 계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궁훈 이사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IT 쪽으로 하시게 됐어요, 일을? 이제 게임 쪽에도 문과적 역할이 있고 이과적 역할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게임 쪽 인물들이 좀 개발자 출신의 그럼 이과 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가 문과 출신의 이제 경영학 전공하고 그런 바탕이 있다라는 게 오히려 이제 경쟁력이 되기도 한 것 같고요. 문과 전공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게임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PC 통신을 접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인연이 되고 또 재미있어 하는 거를 저는 직업을 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게임 쪽까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재밌는 걸 직업으로 택하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인 것 같아요. 지금도 후회 없으시겠네요. 네,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네. 게임은 요즘 어떤 거 하세요?
요즘은 핸드폰 게임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최근에는 뭐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는 어떤 게임이에요? 블레이드는 과거에는 이제 PC에서 네. 이제 역할 수행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MMORPG 종류들이 요즘은 핸드폰에서 다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오. 그래서 핸드폰에서 그런 뭐 중세 시대로 넘어가서 중세 시대의 전사가 돼서 뭐 전투를 벌이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렇군요. MMORPG가 이제 정말 손안에서 되는군요. 네네. 예. 저는 게임 업계를 출입을 하고 기사를 많이 썼지만 게임을 항상 글로만 배워가지고요. 실전에 약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요, 게임에서도 막 이겨야 돼요. 네. 막 승부욕이 막 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안 되면 집어 던지고 이래가지고 게임을 시작을 잘 안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게임 해야 돼요? 요즘 뭐 그 캐주얼 게임 중에서도 혼자 컴퓨터랑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제가 부수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난이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쉬운 난이도로 이기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게임을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정말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게임이든 지는 게임은 재미없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본인이 더 실력으로 이겼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게 게임의 기획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겼을 때 그 기쁨이 극대화돼서 뭐 10번 중에 사실은 한 4번밖에 안 이기고 한 6번 졌는데 그 4번 이긴 기억이 뇌에 많이 남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주로 이겼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게임 재밌네. 네. 내가 이 게임 좀 잘하는데 이 게임 나랑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게임을 더 즐기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획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잘 배치를 하는 게 굉장히 게임 기획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게임 기획자들한테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저는 게임을 하면 이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게임 막 즐겼던 때는 어렸을 때 저희가 전자 오락실에 가면은 막 혼났잖아요. 그래서 갤러그 이런 것도 학교 앞에서 하면 혼났거든요. 그래서 스크램블, 팩맨 이런 이 전자 오락기가 나와서 그걸 막 사달라고 해서 했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해요. 네. 그때도 단계를 못 넘어가면 막 울분을 못 참아가지고 게임기를 던지고 막 이랬던. 요즘 게임은 이제 과거의 게임은 이제 경쟁이 이제 주로 키워드가 됐는데 요즘 게임은 협력이라는 게 또 중요한 키워드로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스테이지에서 내가 이걸 깨기가 힘들다고 했을 때 친구를 불러서 친구랑 같이 깰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협력의 요소가 요즘 또 핸드폰 게임에 또 소셜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정말 옛날 게임만 가지고 요즘 게임에 도전하지 않는 이런 아주 나쁜 자세를 갖고 있었네요. 근데 게임 업계가 참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게이민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전 세계 시장에서 치면은 뭐 시장 규모로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인지도나 위상이나 어떻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사실 PC 게임 시절 때만 하더라도 PC 이전에 이제 콘솔이라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나 이렇게 집에서 하는 그런 게임 전용 기계가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이제 강국이라고 이제 불려왔었는데 PC가 등장하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한국이 이제 새로운 게임 강국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PC 시절에는 미국, 일본, 한국이 이제 3대 강국으로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시절만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후발주자였는데. 그렇죠. 이제 그 플랫폼 자체가 이제 핸드폰이라는 플랫폼이 새롭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의 등장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 PC의 경험을 딛고 또 핸드폰 산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구도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도 새로운 강자로 부상을 하고 있고 또 유럽도 또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핸드폰 시대에서는 또 미국,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또 중국 그리고 유럽도 이제 새로운 이제 강자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핸드폰 게임에서는
특징이 과거 이제 PC 시절에서는 뭐 요금 제도를 월 정액으로 받는다던가 네. CD 패키지를 판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모델을 냈었는데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이제 부분 유료화라는 게 굉장히 이제 네.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의 순위를 다투는 모든 게임들이 다 부분 유료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뭐 캔디 크러쉬 사가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다 그런 건가요? 예. 네. 그런데 그 부분 유료화 제도의 최초로 그 부분 유료화 제도를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요? 네네. 처음 알았어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 유료화라는 네. 사업 모델을 만들었고, 네. 이 사업 모델이 지금 핸드폰 게임의 핵심적인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이제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네. 한국의 이런 그 게임 산업 내에서의 중요성은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핸드폰 게임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모바일 게임을 얘기를 하시는 네네,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SNS 같은 걸 통해서 하는 소셜 게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네. 소셜 게임들이 이제 핸드폰이라는 네. 그 디바이스 위에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게임이 다시 한 번 또 열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예, 예. 손안의 것들을 우리가 뭐 다른 앱을 실행을 하기도 하지만 게임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보면은. 근데 이 게임이 뭐라고 해야지 되나 단순한 게임들이 다시 또 돌아온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핸드폰은 전 국민이 이제 거의 하나씩 가지고 있는 시대가 네. 왔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개인이 하나의 PC를 들고 다니던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었고, 그렇다면은 좀 더 유저 풀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게임은 뭐 20대, 30대 네. 남자들이 이제 주요 유저층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50대, 60대 여성분들도 네. 왜 애니팡 같은 그런 게임들은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이 게임을 이용하는 그 유저층이 전 국민 수준으로 이제 폭이 넓어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대중적인. 예, 즐길 수 있는 이런 게임이 더욱더 중요하게 네.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게임 업계는 그냥 계속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기가 좀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아무래도 해외 산업, 해외에 이제 저희가 나갔을 때는 경쟁 우위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려면은 좋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그 국내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여전히요? 네, 네. 그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이제 게임 산업이 그 현재의 모습만 바라볼 게 아니라 네. 앞으로 게임 산업은 굉장히 많이 변모를 할 거거든요. 이제 뭐 세계적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게임화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게임화가 된다는 건데요. 말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체중계다 그러면은 체중계와 게임 전혀 연관지어져 생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체중계가 인터넷과 연결이 되기가 너무 쉽거든요. 예. 이제 핸드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뭐 체중계에 블루투스 예. 연결만 가능하다면은 체중계에 체중을 쟀을 때 나랑 체중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제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제 60kg대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일주일마다 네. 체중을 체크해서 예. 누가 제일 많이 체중을 감량을 했는지. 뭐 다이어트 게임 이런 그렇죠. 거군요. 일종의 네. 이제 다이어트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사람 좀 많이 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좀 우러러 볼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그런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다이어트를 재밌게 할 수 네.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지금 이 웨어러블 컴퓨팅 같은 것들, 뭐 애플의 아이워치라든지 구글 글래스 같은 거,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 이런 것과 연관이 되면은 더욱더 게임이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를 많이 차지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럼 뭐 체중 가지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너무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매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게임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가 봐요. 질문들이 많이 왔어요.
4673님, 저도 아까 여쭤본 거긴 한데, 이사장님도 게임 잘하시나요? 가장 자신 있는 게임은요? 라고 하셨어요. 질문이. 저, 예. 회사 내에서도 네. 이제 게임 출시를 하면은 네. 사실 게임을 잘 알아야 이제 이 게임을 서비스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직원들이랑 대회도 많이 하고요. 가끔은 제가 개최한 그 사내 대회에서 네. 제가 1등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상 받으세요? 상을 뭐 받아서 또 다시 또 새로 아. 대회를 다시 개최를 하기도 하고 예. 예. 이건 게임을 뭐 어렸을 때부터 즐겨 왔기 때문에 네. 다른 질문들은 제가 게임업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0971님은 정말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게임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러셨네요. 뭘까요? 근데 보통 네. 그 게임을 다짜고짜 이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아무거나 계신데 막 골라서, 예. 네, 분명히 그 게임에는 들어가면은 이제 튜토리얼 과정이 있거든요. 네. 이게 처음에 이제 안내 과정이 있는데 그 안내 과정을 충분히 이제 숙지를 하시고 네.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게 좋고요. 예습을 잘해라. 네, 그다음에 예. 게임 관련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그 게임에 관련된 정보들이 좀 있어요. 아. 어떻게 하면은 네. 네, 잘할 수 있는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좀 읽어보고 네. 게임을 하면은 좀 더 쉽게 이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꼭 저는 게임을 그렇게 공부해서까지 뭐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잘 한다는 그거는 게 잘하시니까 하시는 말씀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데 잘하는 것보다 그냥 재밌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즐기는 것. 네. 네. 그냥 재밌게 하는 게 뭐 게임이 네.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데 네. 하다 보면은 막 그렇죠. 경쟁과 예, 예. 막 이런 그래서 것들이 요즘 대두된 게 시작이 이제 되는 것 경쟁도 같아요. 있지만 협력도 있기 때문에 또 알겠습니다. 힘들 때는 친구도 부르고 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경제인 만나는 화제의 경제인물 포커스 지금 게이민재단의 남궁훈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의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주목할 만한 경제인, 화제가 되고 있는 경제인을 만나보는 화제의 경제인물 포커스. 오늘 첫 시간인데요. 게이민재단의 남궁훈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 얘기 조금 하다가 지금 4부로 넘어갔는데 이제 뭐 업계는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이 업계에 대한 이미지는 더 나빠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게임 중독 법안들 나오면서 그렇거든요. 이 중독 법안, 그러니까 게임 중독을 4대 중독인가요? 거기에 넣었던 법안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강력하게 반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게임 업계 분들도 인정을 하고 뭐 정제 노력을 또 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이 규제가 좀 과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 판단이고, 또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좀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뭐 게이미피케이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현재 이제 게임이 규제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그 게임 산업이 매출이 줄어들까봐 규제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들 많이 이해를 하시죠.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게임이 지금 현재 우리끼리의 게임 산업만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는 뭐 이게 자동차 산업에서도 연결이 될 거고, 이게 교육에도 연결이 될 거고, 뭐 의료에도 연결이 될 거고, 과거에 이제 인터넷이 이제 그들만의 산업이었잖아요. 인터넷 산업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삶 속에 인터넷이라는 것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이 이제 깊이 있게 들어와 있고 잘들 활용을 하고 그것이 어떤 새로운 삶의 하나의 문화가 됐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게임도 앞으로의 게임은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게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의 곳곳에 깊숙이 아까 체중계처럼 그렇게 들어올 것인데, 그러한 게임은 곧 대한민국의 세계 경쟁력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만으로 보면은 게임 업계 내에서는 이런 의견을 또 낼 수 있지라고 들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을 일단 띄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중독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4대 중독이다라고 해서 신희진 의원이었나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였었죠, 그게? 이게 어떤 중독을 국가에서 이제 관리를 해서 뭐 어떤 뭐 누가 이제 중독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센터에다가 중독이 됐는데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이제 하면은 치료를 하는 것들을 국가에서 이제 비용을 대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무슨 그 술 중독 같은, 알코올 중독 같은 그런 느낌이죠. 사실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중독도 있지만 표현적 의미의 중독도 있거든요. 뭐 사랑의 중독도 되고, 뭐 활자의 중독도 되고, 뭐 그런 의미의 중독으로 이제 또 게임 중독도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마치 마약 과 같은 그런 동급으로 이제 그 틀을 규정해서, 심지어 담배도 빠졌는데 이제 게임은 들어가야 되고, 뭐 가끔 이제 토론회장에서 이제 그 게임 중독법 관련돼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건 마약을 빼더라도 게임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이제 어떤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저희가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긍심이거든요. 이제 산업에서 일하는 이제 직업 윤리와 자긍심이 있어야지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산업도 발전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될 텐데, 그런 자긍심이 무너지는 게 사실 가장 큰 저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도 이제 게임을 제가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하루에 뭐 하나 정도,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시켜줘요. 근데
굉장히 적은 양이니까 항상 모자라다고 생각을 네. 하고 엄마만 없으면 해야지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걸 조절을 잘 못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중독에 대한 걱정이 어느 정도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사실 이제 게임사 대표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할 것 같은데요. 사실 게임사 대표들은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거든요. 예. 네, 같이 게임을 즐기고 서로 네. 캐릭터 키우고 예. 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선물로 뭐 게임 아이템도 사주고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면서 오히려 게임이 자녀와 소통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거든요. 그거는 같이 할 때 네네. 그럴 수가 있겠네요. 자, 오히려 이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 오히려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수단이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네.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야, 너 음악 들으면서 그 공부가 되니? 되냐? 저도 많이 네. 혼났는데 네. 전 되더라고요. 네, 그쵸. 예.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에서는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보다 옆에서 무슨 음악 듣니? 그래서 이제 핸드폰, 이어폰 한쪽을 이렇게 같이 들어보시고, 꽂고, 예.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하면서 공부가 되니? 난 안 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네. 너 하지 마. 이게 돼? 뭐 그만해 라고 단정지어서 하는 거랑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예. 소통의 방법이 다른 것 같고요. 오히려 게임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예, 지금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신희진 의원 얘기를 저희가 나눴는데 이 게임 중독법 같은 경우에 치료법이다. 그래서 예방관리 치료를 위한 기본법인데 이게 사람들을 국가가 관리하자는 게임 규제법이 아니라 중독 방지법이고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법안 호칭과 관련해서 본인이 좀 누명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호소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네.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좀 강한 규제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은 청소년들은 뭐 좀 덜 이용해라 해서 뭐 셧다운제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좀 반대하시는 입장인가요? 네, 일단 저는 부모님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뭐 사실 게임사들은 셧다운제 이전에도 이미 부모님들이 뭐 자유시간 선택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임을 하도록 설정을 하면은 네. 그걸 도와주는 시스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사실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방침이 있으실 테고 네. 사실 게임을 굳이 노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게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공부거든요. 게임 고등학교 지금 있나요? 네네. 게임 과학고라고 있고요. 예. 뭐 게임 관련된 또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전국에 몇 군데 있거든요. 네. 뭐 이들에게는 다 이게 이제 공부고 또 게임 관련 학과도 뭐 87개 학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많이 생겼네요. 네. 네. 그 학과들을 지망하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또 공부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사실 이제는 대학을 가고 뭐 공부를 하는 게 또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하기 위한 네. 목적의 그 단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네. 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선행학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건 부모님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몫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넘어오게 되네요. 결론이. 네. 예. 근데 부모도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뭐 지난번에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게 게임에 너무 빠져 있어서 아이를 방치하다가 아이가 죽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게 게임만이 변수는 아닐 텐데, 그렇게들 많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저도 이제 예. 언론에 나온 뒤에 네.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또 들어보면은 또 이제 다시 언론에 몇 번 나오기는 했는데, 뭐 아이랑 같은 PC방에 다니던 사람이 네. 뭐 아이를 뭐 유괴를 했다. 네. 뭐 그러는데 이 엄마가
게임에 빠졌다라고 아, 예, 그런 거 하는데 있었죠. 예.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는 그 집에 애랑 숙제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있어야 숙제를 해야 됐던 거예요. 아, 그래서 애랑 숙제를 하려고 이제 그 PC방에 갔던 거고요. 네. 그 애의 유괴범인이었는지 살인범이었는지 그 사람은 학교에서 살인을 했죠. 네, 예. 네, 그 사람은 그 동네 PC방이 거기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PC방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던 거고 네. 둘이 같이 게임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건 언론 보도가 좀 부정확하게 그렇죠. 나갔던 네, 그런 경우였고요. 게임에 대해서 자꾸 제가 이제 잽을 던져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게임이 가지고 있는 네. 그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뭐든 과하면 안 좋잖아요. 사실 네. 산소도 과하면 안 좋고 그렇죠. 예. 물도 과하면 안 좋듯이 어떤 과하면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재단에서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네네.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열심히 네.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재단은 중심이 중소게임사 지원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뭐 게임 문화재단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또 게임 관련 협회에서 또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독에 대해서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네, 그걸 네.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성인의 경우에는 그럼 뭐 그냥 본인의 의지를 믿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방법이 없나요? 그렇죠. 뭐. 네. 예. 사실 이 정부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맡기게 되거나 네. 또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 논리적으로 뭐 미국에서는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게임이라는 게 마약과 같이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중독이면은 네. 아이를 그 중독에 빠지게 만든 부모는 아이를 중독에 들여들게 만들어 이렇게 방치를 네. 해버린 거가 되니까 사실 미국적 법에 따르면은 뭐 아동 학대에 네. 해당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구조 자체가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제 게임화 얘기를 하신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료 부분은 어떨지 생각이 안 되지만 교육에 있어서 게임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고, 그게 이제 생동감이 있게 되잖아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컴퓨터와 네, 네. 그런 게 되는데, 게임화가 더 진행이 된다면은 뭐 어떤 것들이 더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 그 체중계 이야기 말고요. 뭐 또 쉬운 예를 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저는 TV는 네. 항상 켜놓고 지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TV를 보다가 이제 뭐 딴 일을 하게 되면 끄잖아요. 그게 아니라 PC는 스크린 세이버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꼭 PC를 안 끄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뭐 전환이 돼가지고 화면 전환이 네. 되니까. 근데 뭐 사실 지금 TV는 거실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제 TV가 보통 그렇죠. 위치해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만약에 TV가 나오지 않을 때 자동으로 어항으로 디지털 어항으로 전환이 네네. 된다던가. 예. 그러면 그리고 이 어항이 자기 어항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친척들, 우리 이모 집 네. 어항이, 이제 이모 집 보여주고. 어항에 놀러 간다던가, 예. 그럼 이모 집 어항에 갔는데, 물고기가 배고프다던가 그러면 물고기한테 밥도 줄 수도 있고, 네. 이모 집 어항에 이렇게 산소 생성기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예쁘게 꾸며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사서 이모 집 어항에다가 놔줄 수도 있고, 그렇네요. 예전만 해도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렸는데 지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네트워킹이 다 되니까. 그렇죠.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예. TV도 바로 그런 게임적인 요소들이 접목이 되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이모한테 전화하기도 쑥스럽고 네. 뭐 어색할 수도 있었는데 이모 어항에 놀러 가서 이모 물고기한테 밥도 주고 네. 또 이모네 물고기랑 우리 물고기랑 서로 교배도 시켜주고 뭐 새끼도 이렇게 네, 낳으면은 네. 뭐 그것도 또 키우고 예. 뭐 또 그걸 또
또 조카들한테 나눠주고 뭐 그런 좀 재미있는 그런 그 가족 간의 교감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가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었는데 게임 업계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이렇게 사실 보면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할 수가 있는데 게임 업체에 오려는 인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뭐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게임 업계에 또 위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제가 1998년도에 이제 예. 그 한게임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제 게임업계 발을 들였는데 네. 제가 그 서비스를 오픈을 하고 한 1개월 있다가 어떤 고객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동생이 사고로 이제 그 장애가 생겨서 집 밖을 안 나가고 네. 웃음도 잃고 되게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했었는데 저희 한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좀 말도 좀 시작하시고 예. 좀 활기를 되찾으시고 이렇게 소통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마우스를 잡을 때 손을 여전히 좀 떠시는데 이거를 좀 고쳐줄 수 없겠냐,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라고 네.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다음날 이제 키보드를 눌러서 작동할 수 있게 이렇게 예. 바꿔드렸는데 저는 그 전화 한 통이 사실 제가 이 산업 속에서 계속 일을 하고 지금 재단도 설립을 네.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거든요. 이 사람 개인에게 어떤 삶의 희망을 주고 행복을 네. 줬을 뿐만 아니라 이 형도 너무 기뻐하시고 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가족까지 행복하게 만들었던 네. 것이 저희가 만들었던 게임이라는 사실에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네. 그게 너무 기뻤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자부심과 기쁨을 이제 좀 계속 그 게임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보람으로 있었으면 느낄 수 좋겠고요. 있는. 네. 그래서 지금 문자가요. 2350님인데 게임 업체에서 일하려면은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돈은 어느 정도 버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그런 뭐 연봉이나 이런 쪽보다는 게임 업계에 일하는 것 게임을 좋아하신다면은 네. 게임 산업에서 일하는 것은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재미있게 일하다 보면 또 돈도 따라오는? 또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게임 산업 내에도 여러 가지 직종이 다 있거든요. 이미 뭐 산업이 커져서 네. 뭐 홍보 쪽도 필요하고 마케팅 쪽도 필요하고 개발 쪽도 디자인 뭐 총무 네. 웬만한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다 게임 산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게임을 만들고 직접 네, 개발하고. 하는 게 예. 아니더라도 게임 산업에서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요기획 그리고 오늘은 이제 화제의 경제인물 포커스인데 마지막은 항상 뭐 게임은 뭐다 뭐 이런 식의 정의를 내리고 끝났어요. 게임은 남궁훈 이사장님께 뭔가요? 게임은 미래다. 미래다. 네.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우리가 미래 창조 과학 뭐 이런 현정부 들어서 많이 얘기 부처 나오잖아요. 이름인데요. 근데 사실 뭐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세계 속에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그 중에 컨텐츠 산업이야말로 또 우리 한국인하고 되게 잘 맞는 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게임 산업이 세계 속에서도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지금은 그냥 게임 산업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네. 멀지 않은 미래에는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뭐 전자산업, 알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예. 교육, 유통 뭐 모든 것에 게임적인 경쟁력이 영향을 네. 미쳐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하는데 게임 산업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레벨 지금 17이시잖아요. 17년 해오셨는데 네. 오래오래 레벨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궁훈 게이민재단 이사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교통 탈출 한잘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기가 딱인 거죠. 쌍리통엔 펜잘 레이디. 극한의 온도로 단련된 견고한 차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주행.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돈한 디자인. 시간이 갈수록 편안해지는 디테일. 본질로부터 소나타를 새롭게 완성하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퀴즈 정답 1번 분할콜 서비스고요. 행운의 당첨자는 5840, 1690, 0979님들이고요. 몇 분 더 계십니다.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경제신간과 뮤지컬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마치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